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전현직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의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3일 동두천 시민들이 국방부 앞에서 총걸기 대회를 엽니다. 미군 기지 주둔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가 10년 전에 약속한 지원 대책을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여야 도의원들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조속한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습니다.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실정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을 복지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수의계약의 허점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빈 박스를 들고 경기도의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이내 사무실로 들어가 수색 영장을 제시합니다. 영장을 제시해드릴게요.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영장 번호는 3230번 사회복지사법 위반으로. 사무실에 있는 서류부터 개인 자동차 내부에 있는 골프채까지 모두 압수 대상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 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인건비 등 보조금을 횡령,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비리가 발생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질을 저해시키므로 보조금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특사경은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비리 사용을 막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양주 옥정 중앙공원에서 옥정 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물류 창고를 반대하는 주민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옥정 신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9일 촛불 집회를 열고 물류 창고가 건립되면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등이 예상된다며 창고 건립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수현 양주시장이 집권 취소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민 소환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건립 허가가 난 옥정 물류 창고와 관련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물류 창고 건립 직권 취소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개최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정치권, 시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 투표 등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주최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경기도민 등이 함께합니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동두천 지원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대정부 시민운동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심우현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장 심우현입니다. 예, 그동안 국방부 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 면담 신청, 또 건의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또 도청 앞에 시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 어려움과 실상을 알린 바가 있는데 사실 마땅한 답변을 지금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흡족한 답변을 얻지 못했는지 지금 이유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10년 전 정부에서는 동두천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동두천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올 10월에도 정부는 국무총리 조정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의하여 동두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동두천 시민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정부가 동두천 대한민국 안보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동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는 13일 국방부 앞에서의 총궐기 대회가 예고됐습니다. 이날 목소리는 정부에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떤 호소를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어차피 이제 동두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동두천 지원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동두천 상패동에 약속한 국가산업단지 30만 평을 신속히 지정 고시하여 줄 것, 또한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지방의대 설립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총궐기 대회 외에 또 고민하고 있는 다른 방안들도 있을까요? 총궐기 대회 이후에도 정부가 반응이 없거나 답변이 없으면 저희는 지금 주한미국 대사관과의 면담과 대사관 앞 시위를 할 예정이며, 이것 또한 반응이 없으면 동두천에 있는 캠프 KC 주한미군 이사단 정문 앞을 봉쇄하는 강력한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심우현 위원장이었습니다. 한 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0건 중에 1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의 발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가 덮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은 숨졌습니다. 8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35명. 이 중 4분의 1 이상인 735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숨졌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인 음주운전 사고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제공했던
춘천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교통카드 30만 원으로 제공으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보상도 문제입니다. 이게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효과가 크게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조금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면허 갱신 요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때 인지능력 자가 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경우 실제 주행 평가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 지역에서만 운전을 하거나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만 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선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